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정부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지원 인력을 상시 모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요양보호사, 간병인까지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거두절미하고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의료인력이 부족하여 애를 먹고 있는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등을 위해서 필요한 의료 지원 인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상시 모집으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근무 배치는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수시로 근무지에 배치됩니다. 모집 자격은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리병리사, 면허증 소지자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및 환자의 간병 및 케어 가능한 간병인을 모집합니다. 급여를 살펴보면 1일 기준으로 위험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의사는 50만원에서 85만원, 간호사는 25만원에서 30만원, 방사선사는 26만원에서 31만원, 임상병리사는 23만원에서 28만원, 간호조무사는 15만원에서 20만원, 요양보호사는 13만원에서 18만원, 간병인은 11만원에서 16만원 정도의 급여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와 관련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파견인력의 근무수당은 직종별 차등 없이 지급하는 공통수당과 직종별 차등하여 지급하는 개별수당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공통수당은 위험수당과 교육수당, 초과 근무수당 그리고 출장비가 지급됩니다. 위험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1일차에 15만원, 2일차부터는 5만원을 지급하고요. 교육수당은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15만원을 정액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개인 보호구, 차기, 탈의 및 감염병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1시간당 1만원을 지급하며 1일 최대 5시간까지 인정하여 지급합니다. 출장비와 숙식비도 제공을 하는데요. 1일 기준으로 서울시는 11만원, 광역시는 10만원, 그 외 지역은 9만원이 지급되지만 숙박 제공 시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직종별 개별 수당은 해당 표의 수당 지급 단가 등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하며 수당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 및 행정 처리는 각 파견기관에 관할 시, 도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인건비 내역을 살펴보면 의사부터 간병인까지 다양한데요. 나머지 분들은 표를 참고하시면 될 듯하고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양보호사는 근무수당은 총 파견일수 곱하기 8만원으로 기본수당 8만원이 지급되며 위험수당 1일째 15만원, 2일째부터는 5만원씩 지급됩니다. 초과 근무수당도 지급을 하는데요. 하루 최대 5시간까지 가능하며 시간당 만원으로 5시간 근무 시 추가로 5만원이 지급됩니다. 전문직 수당도 지급을 하는데요. 병원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5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합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30일을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고 요양보호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700만원 가량 되는데요. 플러스 알파로 숙박비까지 지급하게 된다면 수도권은 11만원씩 매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이 넘네요. 다만 숙박비는 현장에 따라 다르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 하고요. 전문직 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초과 근무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 업무만 했을 경우 하루당 13만원으로 30일 근무 시 390만원 플러스 위험수당 첫날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4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의 경우에는 기본 근무수당은 6만원으로 요양보호사보다 2만원이 작지만 1일 최대 1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요. 그의 나머지 위험수당, 초과수당, 전문직 수당 등 나머지 수당들은 요양보호사와 동일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은 관계 법령에 따라 4대 보험 등에 가입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소득세는 하루만 근무해도 가입이 됩니다. 자가격리 내용도 있는데요. 파견 종료 후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자가격리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지만 희망자에 한해서 모니터링 기간을 부여하고 자가격리 기간 2주 동안 기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무장소, 근무조건 등에 따라 모니터링 기간, 즉 자가격리 기간을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도 미지급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 하네요.
근무 장소는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지역별 상황에 따라 배치가 됩니다. 신청 방법은 보건의료 위기대응 시스템에서 가능하고 사이트 주소는 아래 메모란에 메모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신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이 불가하며 일반인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개인용 인증서 또는 범용 개인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모집 요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 중 Q&A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 아닌 재신청자의 경우에도 공인인증서 파견인력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라는 문의가 있는데요. 재신청자의 경우에도 파견지원자용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공인인증서 발급 및 등록 등의 절차를 참고하시어 파견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과거 근무 기간은 가장 최근 근무 기간부터 3개소까지 입력하시면 되고 과거 근무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무기간 통보 배정 문자 메시지 수신 이후 3시간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나요? 라는 문의가 있는데요. 근무기간 배정 통보 메시지는 긴급히 의료인력이 필요한 기간에 요청사항 접수 이후 신청인의 신청사항을 확인하여 배정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항으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만약 문자 메시지 수신 이후 시스템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된 유선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근무하게 될 기간에 자세한 근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있는데요. 수신받은 메시지에 수락 또는 거부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에서 근무 정보의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근무하실 기간에 자세한 근무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세한 사항이 궁금하실 경우 파견기간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근무기간 배정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문의도 있는데요. 기본적인 근무기간 배정의 원칙은 신청서 제출 순서로 이루어지며 그 외 희망근무지역, 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의 근무기간 종류와 임상 경력의 숙련도 등을 비교하여 근무기간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도 있는데요.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다만 산재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신고는 하루라도 근무했을 경우에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타 공인인증서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의료인력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의료인력 모집 요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료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